우리가 이제 등기에서요, 중간생략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은 되게 간단해요. 법에는 엄청나게 복잡하죠. 등기의 추정력이요.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기본서 같은 거 보면은 등기 추정력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 이제 거기 나오는 것은 각종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여러 가지를 다 써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또 두 가지를요, 한꺼번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혼동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죠. 부동산 매수인죠. 지금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죠? 형식주의.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없으면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근데 두 가지예요. 법률상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두 개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그 갑이 있죠? 갑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을로부터 뭘 받냐? 이 갑이 뭐죠? 대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등기는 아직 앞으로 되어 있어요. 대금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 을 앞으로는요, 물건을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아직 미등기예요. 이런 상태. 물건을 줬는데 아직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 뭐 계약해서 바로 등기한 사람이 있나요? 등기해서 며칠 걸리고 등기 서류 내가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등기 인수청구라는 게 왜 생겨요? 등기를 하도 가자래도 안 가져가니까 등기 인수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등기 인수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으로. 오직 하면 소송을 하겠어. 하도 안 가져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등기.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법률상 소유자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뭘 한다?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죠.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소유자. 이렇게. 알겠죠? 여기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뭐죠? 미등기죠. 미등기. 이 사람은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상 소유자도 아니지만 잔금을 다 줬잖아요. 잔금을 다 주고 계약에 의해서 넘겨받았죠. 이것을 말한다.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이걸 말한다.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사실상 소유. 이렇게. 실질적 소유. 우리가 소유자란 말을 쓰려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면 소유자란 말은 쓰지 않고 사실상 소유, 법률, 실질적 소유 이렇게. 그런데 문제 나올 때 보면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진짜 이 사람은 등기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다 아니죠. 자, 그럼 봐. 우리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있거든요. 내 물건을 누군가 가지고 있죠. 내가 소유자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봐봐, 내 건데 근데 문제 뭐죠?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내 물건을 빌려갔다 이 말이지. 빌려갔다. 그럼 빌려갔으면 저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나지만 내가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기간 안에는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 누구의 수증이 있더라도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내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인께서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내 거 가지고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이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런데 봐봐. 이 두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는 갑이 법률상 소유자죠. 그런데 지금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죠? 을이 가지고 있죠. 을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 집 아직 등기 안 됐죠. 이 집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뭘 떨기는. 아니, 강시 온도도 되게 덥네. 왜 떨어? 알겠죠? 떨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이 사람 뭘 했어요, 지금? 매매 대금 다 줬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단지 내가 뭐만 없을 뿐이야. 등기만 없을 뿐이라도 잔금 주고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나는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들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 또 병하고 또 팔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는데 아직도 이 사람도 또 미등기예요. 또 미등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런데요,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왜 안 된다?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병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을이 점유할 수 있으니까 병도 점유할 수 있죠. 알겠죠? 아, 권한이 아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을도 점유할 권리가 있고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왜?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대체 이제 이게 반환 청구보다 중요해. 두 번째는 이 을 있죠? 을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가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야. 방금 했잖아, 전번 시간에. 이 사람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적이지 뭐예요. 물권자 채권적이니까 경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민법 시간에 꼭 기용한 꼭 먹고 와. 애들 키우는데 보면 옆집에 혹시 신혼부부 있으면 애들 키울 거예요. 기용안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꼭 좀 먹고 하나를 먹고 와. 놀리지 말고. 그래서 등기청구니까 뭐죠? 채권적 청권이죠. 아, 우리 오늘 또 첫 시간에 또 했네. 소멸시효 했네. 소멸시효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이것은 등기청구는 10년짜리가 돼요. 알겠죠? 등기청구는 10년.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건 등기청구는 채권청구니까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에 소멸시효 이렇게. 그런데 이 등기청구는요, 소멸시효 걸리는데 점유를 뭐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등기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것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을 안 해. 진행 안 하니까 우리가 언제부터다? 우리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집 팔고 물건 넘겨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행사 안 하고 있어?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사 안 한다는 것은 그 계약만 하고 돈 주고 가만히 있어야지 행사 안 한 거죠. 그런데 집을 넘겨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파는 거, 내가 산 것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럼 권리 행사하고 있죠. 진행하지 않아. 그런데 점유를 상실을 해.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야. 10년. 상실한 날부터 10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 그래서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처분. 이 처분한 것을 상실로 볼 것인가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는데 이것은 누구냐? 갑하고 관계에서 묻는 거예요. 갑하고 관계에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이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갑하고 관계에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한 것은 뭐예요? 항상 내가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를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어?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처분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처분은 상실이 아니고 계속으로 보는 거야. 계속으로. 점유 계속으로.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병 있죠. 병도 미등기죠. 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 넘겨받았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병이 또 정한테 처분했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게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혜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바로바로 등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등기가 며칠 있다 이뤄지니까 이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요. 중간 생략 등기.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계약하면 을은 갑한테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런 등기 청구권 이거 뭐다? 이것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청구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권은 채권 양도를 해야 되는데요. 채권 양도 잘 봐. 여기에서 지금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요 점유 취득시효도 시험이 나오고 있고. 자, 을이요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요 이렇게요. 병한테.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누구에서? 갑에서. 2번 누구? 을. 3번 누구? 병.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죠.
등기 했으니까 등기 비용 들어가죠. 또 병한테 팔았으니까 팔면 무슨 세금 나와? 양도세.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무슨 세금 나와? 취득세. 여기서 등기 했으니까 뭐가 나와? 등기 비용 나오죠. 등기 비용. 이런 것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원래 내야 되는데 이걸 내기 싫으니까 자기는 등기 안 해. 안 하고 갑한테 부탁해서 병한테 그냥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등기도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생략이 되죠. 생략.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생략됐으니까 1번 갑에서 누가 앞으로 2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된다.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다? 그러니까 병이니까 아무튼 병 앞으로 등기됐으면 병 그냥 소유자가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오케이.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우리가 등기는 뭐다?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알죠?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요, 현재 권리자가 누구다? 병이다. 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필요 없어. 아무튼 봐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에서, 정에서 무로 갔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무만 등기 있으면 돼. 어떻게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무한 틈에 있으면 돼. 그걸 뭐라고 해? 실체 관계의 부합. 뭐라 한다고? 실체 관계의 부합. 엄청 간단해. 그러니까 등기 용어는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뭐 내가 아는 말 한두 번 내가 한번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진정명의? 그럼 내가 놀래? 뭐 실체관계? 뭐 한 두 개, 세 개 하면은 그 사이에 답이 있어. 항상 용어가 그때인데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채권 양도라는 것을 배워야 돼.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를 할 때 잘 봐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줘. 이 사람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이 사람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채권을요, 이거 1억 원 채권이죠? 이 채권을 갑이요, 이걸 병한테 넘겨.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병한테 양도해. 그거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 통지해. 뭐라 하냐? 너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병한테 갚어. 이렇게. 통지하면 채권 양도돼버려. 물어볼 필요 없다고. 왜? 권리니까. 내 권리는 내가 마음대로. 우리가 채권도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양도성이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권은 양도를 금지 못하고 채권은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는 한 내 멋대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멋대로 채권 팔죠. 재산권이니까. 그럼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넘겨야지. 채권도 물권이 재산권이니까. 그 다음에 또는요, 갑이라도 하냐? 야, 너 왜 돈 안 갚어? 야, 나 너한테 받을 수 있는 돈 병한테 넘긴다. 이렇게. 알았어. 그럼 병한테 넘겨. 차라리 병이 낫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 동의하거나 둘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통지하거나 승낙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왜요? 권리니까. 그런데 자세히 봐봐. 잘 보면 이걸 보란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를 봐봐. 중간생략 등기 어떻게? 갑하고를만 봐봐. 갑하고를만. 이 갑하고를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갑은 을한테 뭐가 있어? 등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아니, 등기에 대해서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권리. 돈,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권인데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기 채권은 뭐만 있어?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 우리 매매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를 자기가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는데, 이때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병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걸 채권 양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지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고, 여기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여기는 권리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는 권리 있고 의무 있고 권리 있고 의무 있고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아 틀려?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을이 갑한테 통지해. 을이 갑한테, 나 병한테 등기 넘기고 싶은데 넘겼는데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물 때 갑 너 병한테 혹시 등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갑이 그럼 뭐라 한다? 을한테 응 알았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플러스로. 여기는 둘 중 하나 또는이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는 둘 다가 있어야 돼. 왜? 권리가 있으면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통지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 승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유취득시효.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를 하죠. 점유취득시효를 하면 어떻게 한다? 자, 봐봐. 여기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땅을 여기 점유를요 의리했어. 의리해서 남의 땅을 20년을 점유했어. 20년을 남의 땅을 20년을 점유하고 있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을이 20년을 점유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고, 이 사람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다시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없다고. 무조건 등기해 줘야 돼. 이 사람 무조건 등기 청구해야 돼. 뭐가 똑같아? 뭐가? 아까 채권이가 똑같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지. 여기 의무 대신에 권리가 있어 없어? 없고, 권리 대신에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길 때는 뭐만 하면 돼? 통지를 하든지 뭐만 쓰든지 승낙을 얻든지 둘 중 하나.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국가고시에.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매매죠. 매매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도 있다? 의무도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금을 지급할 뭐도 있어? 의무도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있으니까 나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또 뭐도 있어? 의무도 있으니까 그 의무가 상대방한테는 뭐가 되니까? 권리가 되니까 물어봐야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양도 통지하고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매매 그냥 일반적인 채권, 그 채권이라든가 점유취득시효는 오직 뭐만 있어? 권리만 있고 뭐가 없어? 의무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여기서는 통지 플러스 승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한테 등기가 이미 등기된 경우가 있어. 이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이미 등기된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미 등기됐대. 그러면 그것은 유효가 돼. 유효가 되고 이 사람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왜 유효이다?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자, 우리는요,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이 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공동사 강의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더라고요. 게시판에다가요. 단속 규정하고, 나는 단속 규정이라고 했는데 책에는 단속 법규라고 나왔다. 차이점이 뭐냐?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규정이나 법규나 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 규정. 알죠? 우리는 법 규정대로 법 규정 그러죠? 그런데 법규까지만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규정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알겠죠? 그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그 친구는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런 용어가요, 아주 민감한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단속 규정. 그래서 그것은 유효이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아직 미등기죠? 아직 미등기면 등기 뭐가 있다?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등기 청구권.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그럼 아직 미등기니까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 물권적? 그러니까 채권적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매도일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간단하죠. 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생 끝났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원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합의가 없다. 그럼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병은 을을 대위에서 청구한다. 병은 을을 대위에서 청구해. 대위에서. 그런데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합의가 있다. 그러면요, 이때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주고 합의를 했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직접 갑에게 청구하죠.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갑에게 청구해. 알겠죠? 직접. 그런데요, 갑이 또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을 다시 해서 대위에서 청구해. 자, 지금부터 대위란 말을 설명을 해. 대위는 뭐냐면, 을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이 갑한테 등기해서 병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하기로 했어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행사를 하지 않아. 그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의 다른 채권자가 을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거야. 그걸 대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대위라는 것은 뭐다? 병이 뭐라 한다? 을이 원래는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자기한테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병이 어떻게 한다?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뭐라냐? 내가 을한테 산 사람인데 을이 당신한테 등기 받아가지고 나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당신 빨리 을한테 등기해 주시오. 이렇게. 그걸 대위라고 그래. 그럼 을한테 등기해줘. 그러면 내한테 등기해 주시오. 이렇게. 이해됐죠? 그걸 대위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서 대금을 인상했어. 매매대금을 인상을 해. 매매대금을 인상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대금이 인상이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했죠. 합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갑이 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여기는 의무고 권리고 이렇게. 알겠죠? 권리고 의무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그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봐봐. 그런데요,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중간에 합의 후에요.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뭐가 된다?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알겠죠? 취소는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등기 청구가 안 돼. 왜? 지금 우리는 갑이 을에게 할 등기를 병한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 해제가 됐다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한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합의했어. 병으로 등위로 등기해주기로 합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모여나 취소는 해제가 돼. 그러면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지금부터요,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자, 문제를 한번 봤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번 봐봐. 20번.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이건 어디를 얘기해? 자, 여기 한번 봐봐. 이건 어디를 얘기해? 이거죠. 지금 이거 뭐죠? 여기 미등기죠. 미등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1번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이때의 소유자는 뭐다? 법률상 소유자죠. 법률상 소유자를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봐봐. 법률상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갑은 을한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여기 봐봐. 이 매도인은 이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매수한 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되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아직 명의신탁. 이거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인데 아직 안 배웠어. 그냥 이 정도만. 더 이상 필요 없고. 자, 그럼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 봐봐.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하면 이것을 점유상실로 본다, 점유계속으로 본다. 점유계속.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5번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No.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 실질적이고. 이건 뭐요? 형식이죠. 그러면 실적 형식은 누가 진짜 백이야?
실질이 진짜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단지 뭐만 없을 뿐이다. 등기만 없을 뿐이다. 등기만 없을 뿐이지 실질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다시 읽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월세 봐봐. 이 사람이 물건 넘겨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죠. 그거 내가 등기돼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자기는 이미 매매 등급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면 3번 보면은 3번 다시 와봐봐. 3자간 등기 명사기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한 경과로 무효가 됐다. 목적 부동산에서 인도받아 점유 줄고 인도받아 점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아시겠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21번. 자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유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1일 다시 병익에 매도하고 2019년 2월 16일 현재 병이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둘 다 지금 미등기네요. 알겠죠?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봐봐. 을이 사가지고 을이 미등기인데 다시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다시 그럼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럼 또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지. 자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지금 봐봐. 지금 뭐라 했냐?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 끝에 봐봐.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줄고 인도받았으나 이퀄 점유죠. 우리가 말했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대위. 여기 대위. 우리 남편은 중인데 필요 없어. 대위야 대위. 중이야. 중이 우리 민법은 중위는 없어. 소위는 있어. 소위 어떻게 되죠? 소위. 중위는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제일 높은 게 우리 민법에서 계급이 대위예요. 알겠죠? 뭐죠? 소령 없어. 안 나와. 대위가 제일 높아. 자 4번은요.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 이런 봐봐. 지금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너 불법 점유다. 그래가지고 반환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말이야.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 못한단 말은 병은 점유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병은 점유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5번 X 토지를 제3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또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병은 제3자에 대해서 이게 문제죠. 항상 봐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소유자냐가 문제가 돼. 누가 소유자냐? 자 지금부터 설명해. 누가 소유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알겠죠? 누가 소유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당사자간은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해. 당사자간은. 자 갑하고 을이죠. 을인데 여기서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하고 이 을이요 지금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했어.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 을이 물건을 인도받았어. 인도받았는데 미등기야. 미등기.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지. 아까 이것을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당사자 간에는. 이러면 두 사람 간에 채권 특징인 두 사람 간에는 등기가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매매등을 주고 넘겨받았냐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제3자요. 제3자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제3자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를 기준 이렇게. 등기부 제3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물건을 지금 인도받아가지고 미등기예요. 미등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병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병은 갑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자가 봤을 때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요. 등기부.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문제요. 이렇게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 상태, 미등기.
미등 상태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다 줬는데 미등 상태요. 이 건물에 A가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 불법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퇴거 청구해야 되겠죠? 퇴거 청구.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퇴거 청구를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이게 중요해. 누가 퇴거를 한다? 누가? 대답 안 한 사람 뭐죠? 나는 오늘 기분 나빠요? 알겠죠? 자, 봐봐. 지금 병이 났죠, 병. 병은 누구예요? 제3자죠.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 기준. 다시. 누가 나왔어? 병. 병은 누구? 제3자. 제3자가 나오면 뭐를 기준? 등기부.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갑만 청구하고 을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부상으로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잖아요. 제3자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등기부를 보라고요. 알겠죠? 두 사람 간에 뭘 봐? 실질적으로 따지고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 등기부를 보고. 간단하잖아요. 0.5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알겠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래서 5번 나왔네. 엑스토질 제3자가 불법 점유. 제3자가 불법 점유 줄거 등기부 기준. 등기부 기준. 그래서 병은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X. 병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네. 병은 아니네. 누가 등기돼 있다? 갑이 등기돼 있네. 병은 아니네. 그래서 병은 제3자에 대해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알겠죠? 자, 22번 22번 원래 중간생각 등기 이렇게 길어. 왜냐? 세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길죠. 알죠? 긴데 정답은 아주 간단해. 읽다 보면 금방 나와. 자, 갑과 을은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을은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병과 A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또 체결했다. 을이요. 자, 1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줄거. 중간생략 등기 합의 줄거 써. 거기다가 단속 규정 플러스 유효.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돼. 유효. 됐죠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오케이. 합의가 있으면 유효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봐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단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왜? 병한테 완벽하게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 2번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의가 없어.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직접 동그라미 없고 대위 행사.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3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더라도 갑과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됐죠? 병,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 봐봐. 합의가 있고 없고 중요하잖아. 일단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죠? 이미 등기가 됐으면 합의가 있든 없든 알겠죠? 무조건 뭐가 돼? 유효가 돼. 왜요?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실체 관계의 부합. 우리가 뭐라 한다? 아무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병 앞으로. 그걸 실체 관계의 부합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유효고 을하고 병하고 유효죠. 그러면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어야 돼? 병 앞으로.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몇 번? 4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니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 인상. 매매대금을 인상파가 나왔네요. 인상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1억인데 1억 2천원 인상됐어. 그럼 등기를 언제 해줘? 1억 받고 해줘? 1억 2천 받고 해줘? 1억 2천. 그래서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죠? 지급되지 않으면 나는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자, 갑을병 가장 중요하죠? 합의가 있어. 합의가 없죠? 그러면 을이 병에 대한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줄고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하더라도 갑이 이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요, 문제를 하나 더 넘기고
넘기면 우리가 아까 가등기는 다 했죠. 가등기 다 했죠. 자, 그래서 8번요. 등기의 추정력을 봐. 지금부터 등기의 추정력. 자, 여기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해요. 자, 되게 간단한데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기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나라 보면은 안전지 냄비도 보통 냄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냄비가 없어. 바로 그냥 끓어버려. 알겠죠? 우리나라 뭐 하면은 뭘 그렇게, 아니, 뭐 말만 하고 문제는 되게 물러나래.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한테 시도 없이 물러나라고 말을 하는지 참 진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아니 무슨 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재인 때문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웃겨 죽겠어. 어떻게. 물론 이제 대처를 잘못했다.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처를 잘못한 것 같지 않고 웬만큼 잘한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빼고. 저는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그것 빼고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말할 때 보면은 국회의원놈들 무슨 말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무조건 물러나래. 뭘 물러나. 정홍원인가 하는 사람이 옛날 국무총리였어요? 정홍원? 그 사람이 또 몇 가지를 해가지고 물러나라고. 야, 그렇게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를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죠. 일국의 재상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가 있나요? 야, 생긴 것 치고 아무튼. 우리나라 참 불행한 나라죠, 이게요. 국무총리도 다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우리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탕평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난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른 똘마니들이 하는 말하고 그래도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까지 했던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야, 참. 아무튼 그렇더라 이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 국가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니까, 국가는. 누가 등기해? 국가가 하잖아요.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등기로부터 뭐가 나온다? 권리가 변동하는 거. 권리 변동 쪽이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 뭐가 있다? 등기에 추정력이 있고,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등기에 있어서 뭐가 생긴다? 대항적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가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만 뭐가 생겨요? 대항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제 뭐라 나오냐? 환매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나. 환매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대항이란 말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가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죠. 법정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때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그건 법정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등기의 추정력이 되어 있죠?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예요. 그럼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서류만 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등기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요, 잘못된 등기를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 공신력.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 등기의 추정력 보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를 해요? 제일 먼저 1번 갑.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 2번 무슨 등기? 3번 무슨 등기? 이전. 그래서 이렇게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이렇게. 이 보존 등기는 뭐죠? 보존은 첫머리 하는 등기죠. 그럼 첫머리의 등기가 무효가 돼봐. 그러면 병이나 정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못해. 그래서 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병, 정 다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하고 정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항상 첫머리 등기가 잘 돼야지 그때부터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물의 등기는 가장 약해. 그래서 우리가 이전 등기는 지금 크게 두 가지만 나누면 돼. 물론 여러분요,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조치법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나오긴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렇게요. 특별조치법에 관한 등기가 나오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특별조치법이 지금 올해가요 아마 6년 정도 될 거예요. 원래는 10년마다 한 번씩 특별조치법이 있었거든요. 그럼 특별조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땅 팔고 갔는데 이거 어디 갔나 모르겠어. 좋은지 살았는지 아무리 알아봐도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아직 등기 못한 사람들 일정한 사유를 적어서 보내면 국가가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당신한테 등기를 해주겠다는 그게 특별조치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특별조치법이 지금 한 15년, 6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원래는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했거든요. 박근혜의 마지막 정권인가 그때가 12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도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쳐 3년째 접어들죠. 그래서 15년, 16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동안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특별조치법이 논리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놈이 미친 척은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까지 안 나왔단 말이죠. 몇 년 나오다가 계속 안 나왔어.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딱 생기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문제가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관한 판례가 딱 하나가 났어. 딱 하나가. 알았죠? 딱 하나 났으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 이건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 이걸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존 등기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죠. 갑 앞으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사정을 받았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갑이 신축과 갑이 보존 등기 당연히 등기는 올바르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갑이 신축했는데 갑이 사정이 뭐냐? 우리나라는요 농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요 해방이 되므로써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수탈해 갔잖아요. 수탈해 갔는데 옛날에 이제 땅 지주들 있죠. 그럼 종중이라든가 이런 땅들, 그런 땅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갑오기에 가면서 지계라고 하는 제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지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기를 안 하는 이런 것을 잘 알면서 등기를 하게끔 유도하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국가가 몰수한다. 그래서 조선통일국가 다 몰수를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일본 지주들한테 다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산미 증산 정책을 해가지고 쌀을 수탈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제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가져갔다가 이놈들이요 원자폭탄 하나 맞고 거기다 한 5개 정도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불꽃장 해야 되는데 미국 놈들이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항상 힘이 없어. 왜요? 가가지고 걔들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잖아요. 처음엔 가가지고 깡패 노릇을 하다가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제일 무식하죠. 왜? 일단 가서 불 질러놓고 안 되면 빠져버려. 알죠? 지금 이라크 쪽, 중동 쪽도 그렇고 여러분요 가장 유명한 게 어디죠? 베트남이죠. 가다가 베트남한테 졌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베트남 보면 그 월명군들이 땅굴 파는 거 들어가 봤어요? 땅굴 해가지고 막 그 밑에 파놓는단 말이죠. 그 베트남 거기가 땅이 이렇게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굴을 막 밑으로 이렇게 인수 막 폭파시켜도 여기부터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땅굴을 파가지고 10m 밑인데도 땅굴에다가 화장실도 다 만들어 놓고 어린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가족 생활 수익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트남한테 졌죠 또 그놈들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아무튼 일본 놈들이 땅을 뺏어갔잖아요. 땅을 뺏어갔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 러시아하고 친했으면 좋겠어. 러시아하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싸움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새끼들 아죠? 신축하고 사정 받았잖아요. 사정이라는 것은 일본 놈들이 땅을 가져갔잖아요. 그 가져간 놈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부재 지주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땅 주인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로 정해야 되죠.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누구 종종 땅에 했다. 여기는 갑동인의 거다, 울동인의 거다, 길동인의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갑이 사정받았는데 몰래 을이 등기한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추정력이 없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등기를 봐봐. 등기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근데 이 등기가 추정력이 있다는 것하고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있다는 것은 의뢰 등기를 일단 유효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냐? 갑이 증명을 해. 갑이 입증명을 해. 뭐라고? 을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증명해야 돼. 을 등기가 추정력을 받는다는 말은 을 등기가 유효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을 등기가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을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한마디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등기 명의자,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그럼 봐봐. 여기서 갑이 실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다. 다른 출판사 책 보면, 이 출판사 보면 이것은 무효라고 돼 있어. 그건 무효가 아니고 추정이란 말은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그러니까요, 이 보존 등기가 추정력이 없죠. 그럼 이 등기가 무효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을이 나는 이 등기가 어떻게 해서 내 앞으로 등기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하면은 유효고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란 말은 증명 책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 갑이 실축해서 맞아. 근데 갑이 나한테 팔아가지고 나한테 서류 주면서 나한테 등기하라 가더라. 그래서 내가 일본어로 등기했다.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아까 기억나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걸 증명하면 된다 이 말이죠.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정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뭐냐? 여기 봐봐. 을이 매수했다고 그래. 매수. 을이 매수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고 그래. 보존 등기 을이. 그런데 뭐 한다? 갑이 부인해. 갑이 그걸 부인해.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이건 세 가지야. 딱 세 가지. 갑이 실축했는데 을 앞으로,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갑은 판 적이 없대. 그럼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암기 못해요? 갑이 실축했는데,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추정력 없어. 알겠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뇌세 표를 조금 지어짜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전 등기 하려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하려면 뭐를 있어야 돼? 계약서 있어야지. 계약서. 계약서 있어야 되죠? 또 뭐를 해야 돼? 등기 절차 밟아야 하죠. 계약서를 만든다.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증서죠? 등기 원인증서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 보면 원인증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계약을 뭐라고? 계약을 원인행위죠. 그러니까 원인행위니까 원인증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 처음 보면 뭐라 나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원인에 따라서 뭐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말한다? 등기 청권. 같이 하면 또 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원인 증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하면 등기 절차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죠?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두 가지 빼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의 모든 등기가 다 이전 등기인데 그러면 이전 등기라고 나오냐? 나오면 좋은데 이전 등기라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뭐라 그랬다? 매수인이다. 매수인의 등기. 그럼 매수인은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지 뭐예요? 보존 등기는 처음에 한 등기니까. 매수했단 말은 누구한테 샀다는 말이니까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원인과 절차 이 말이 나와. 원인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계약. 그러니까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보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보존은 내가 건물 신축하고 처음으로 등기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원인이다. 원인과 절차 이렇게. 알겠죠? 다 뭐예요?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전. 알겠죠? 양도인과 양수인가 뭐예요? 이전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반드시 이전이라는 말이 없다 하죠. 보통 이전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 번째 뭐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알겠죠? 그 두 가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잠깐만 기본서 한번 줘봐요. 여기 보면 이제 특별조치법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앞에 가 있죠? 등기의 추정력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특별조치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89페이지. 189페이지요, 디귿 봐봐, 디귿. 189페이지에 디귿. 여러분, 디귿 봤어요? 자, 디귿을 보면 뭐라 나왔다? 디귿 봐봐요, 디귿. 맨 끝에 봐봐, 뭐라고 됐어? 2018년 1월 25일이죠? 등기 번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날짜가 2018년이니까 최근에 나온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최근에 났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그 위에 봐봐. 니은 봐봐, 니은.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2000다라고 돼, 2000. 2000이 뭐냐? 2000년도에 이 말이죠. 2000년에 접수된 거예요. 몇 번째로 접수됐다? 몇 번째로? 71,388번째로 접수된 거예요. 알겠죠? 가나다죠? 다는 민사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2007년도에 71,388번으로 접수된 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위에 건 이 언제죠? 99년이잖아요. 99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기가 특별조치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다가 지금 2018년에 지금 나왔다 이 말이지 지금 이게. 알겠죠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26만 117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자,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야.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뭐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럼 봐봐. 이 말이라고. 내가 특별조치법에서 내가 우리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의뢰 등기가 이미 그 전부터 뭐가 돼서 무효라는 거야. 무효.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 내가 등기를 이전받아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번복된다 이 말이죠. 같은 취지에서 원인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뭐야? 처음부터 보존 등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 잘못된 보존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한마디로만 뭐예요?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내 앞에 등기가 처음부터 그 등기가 무효여서 내가 등기를 가져왔을 때는 그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 판례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두 개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에서는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조치법 그만 보면 돼. 나머지는요 이 두 가지야.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끝이야 이게. 문제 봐봐. 문제. 자, 26권 봐보세요. 26권 봤어요? 가등기가 등기 명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된 등기 서류에서 줄거 부적법 말소. 그럼 뭐요? 우리가 등기를 써. 효력 발생 요건. 가등기가 부적법에 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말소된 걸로 봐?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봐?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자, 니은 등기 명의자가 줄과 허무인. 이런 허무인이란 말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 가공의 인물을 허무인이라고 그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등기를 가져와. 봐봐.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문제 26번 26. 자,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죠. 그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땅을 놔두고 넘어갔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근데 이 땅을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그 사람 앞으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뭘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편지가 언제 간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 누군가가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나서 소장이 거기 가면은 재판에 몇 번 안 나오면 돼요? 2번. 2번 안 나오면 의제 자백이라고 그래. 내가요 가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죠? 그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재판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재판을 인정하고 봐버려. 갑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안 나오겠죠. 알겠죠? 그걸 의제 자백한 걸로 봐. 자백한 것을 의제해버려. 그렇게 해서 내가 등기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허민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진다. 알겠죠? 자,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줄거. 봐봐, 뭐가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왔죠. 이전 등기란 말이 중요해. 이전 등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적법 추정은 복멸. 복멸이란 말이 뭐예요? 깨어진다. 복멸이 뭐죠? 복 뒤집어서 멸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정력은 복멸이란 말은 깨어지고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틀려요? 니은이 틀렸다 이 말이죠. 27번 등기 추정력이죠.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됐죠.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래.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보존 등기에서 신축이 갑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보존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로 추정한다. OX, X. 2번 무슨 등기? 2번 무슨 등기? 3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자, 1번 2번 이전 등기죠. 그럼 봐봐. 이전 등기가 딱 나오면 두 가지로 먼저 있나 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두 가지 있나 봐. 시작. 있어 없어? 둘 다. 있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게 있나 봐. 있어 없어? 아, 없어요? 어디가 있어? 2번에 있어? 적법한이죠. 적법하지 않다. 알겠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말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둘 다 추정해. 없으면 둘 다 추정해. 없으면 둘 다 추정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4번 종중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 신탁에 관한 등기임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의 신탁 줄거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은 누가 소유자다? 읽고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장 가등기. 이런 가등기는 예비등기라고 그랬죠? 뭔가 있어 없어? 없어.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28번 1번 근저당권이죠. 줄거.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줄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봐봐. 이건 무슨 말이냐 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저당권을 배워야 이해가 돼. 그냥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되니까 설명만 들어봐. 이런 봐봐. 우리가 근저당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당 잡을 수 있나요? 뭐를 하고 저당 잡아야 돼? 등기하고 뭐죠? 돈 빌려주고 저당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빌려준 것이 뭐냐 이 말이지. 소비대차냐 또는요 매매대금이냐. 우리 매매대금 안 주면 어떡한다? 매매대금 안 주면 그거 그러면 매매대금 가지고 그러면 저당 잡아달라고 할 수 있죠.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대금으로 저당 잡아달라고 할 수 있죠. 꼭 빌려준 돈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라고 그래. 우리가 근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건 뭔지 모르죠. 알겠죠? 이러면요 또 가짜로 근저당권 등기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뭐라고요? 우리 집에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돈 빌린 것처럼 하고 저당 잡아놓은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런 거 가끔 물어봐.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게 사회행위가 아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돈이 일단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돼. 요즘 뭐 짤 없으니까. 만약에 저 사회행위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것처럼 이때 좀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잡아? 근장 잡고 나한테 돈 들어오면 바로 돈 빼가지고 다시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건 이렇게 앞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근장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이 있다 해서 가박오라고 명백한 소비대차나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 줄거요.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뭐다? 그 줄고 있지만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비치한 대장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봐봐.
우리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자라고 그래. 근데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 해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다 써놓거든요. 그래야지. 왜 써놓겠죠? 그걸 왜? 행정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건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허가니까. 안 하면은 또 과징금 또 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사람한테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써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소유자는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비찬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업무, 등록업무죠. 등기부가 아니므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줄거.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됐다고 해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무슨 느끼죠? 무슨 느끼?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럼 봐봐. 계약서 엄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는 거. 그럼 끝났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복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복멸된다. 복멸된다. 깨어진다. 이렇게. 4번.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줄고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그럼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원인 없이 말소 등기가 됐죠? 그럼 이것은 종전의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로 되죠?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되고 말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사정 동그라미 사정. 여기 봐봐. 보존이죠? 신축했다. 사정했다. 필요 없어.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등기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 없다. 두 가지. 보존 등기 두 가지. 암기. 첫 번째 뭐다? 신축, 갑이 신축인데 의리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의리 등기되어 있다.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암기라니까. 이걸 암기 못해요? 보존 등기 두 개인데 못해? 갑이 사정받았다. 신축했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을한테 판 적이 없대. 그러면 갑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 두 가지.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가 있고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지. 아까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특별조치법에서 을에서 내 앞으로 이전을 받아서 등기를. 그런데 을의 등기가 원인 모여라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받았어. 그런데 첫 등기, 보존 등기가 원래 모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조치법은. 자, 이전 등기는 뭐가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는 뭐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 없다. 추정력이 뭐가 된다? 복멸된다. 추정력이 깨어진다. 복멸된다. 자,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인데 을이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복멸된다. 깨어진다. 그런데요,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부인. 알겠죠? 남편 아니에요? 부인해.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승기 추정력 이런 내가 지금 기본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데 이 문제가 어디가 있지? 그걸 책을 한번 보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면 돼. 그런데 하나같이 찾아볼 필요가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게 뭐다? 하나같이 무슨 등기 돼 있으면 이전이라는 말이 있으면 딱 두 가지만 찾아.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놈 빼고는 온 동네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내가 딱 읽어보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네 생각이고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뭘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둘 빼고. 보통 정답은 이전 등기로 해. 왜? 이전 등기 한번 봐봐. 나중에 추정력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중에서 깨어지는 놈은 둘밖에 없다고.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어. 있는데 없다고 나온다고. 알겠죠? 그냥 그놈 찾으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